그럼 이제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는 좋은 기업을 골라야 되는데 워렌 버핏이 이제 그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건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종목을 고르는데 가장 저기 그 좋은 직관을 주는 사람은 바로 워렌 버핏이에요.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전부 다 수박 겉핥기예요. 왜냐하면 워렌 버핏한테는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 맞아들일 때 꼭 서약서를 받습니다. 서약서요? 네. 어떻게? 그 서약서가 뭐냐면 절대 워렌 버핏과의 투자의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다예요. 그 며느리들한테까지도 이게 그 서약서를 받는 사람이 본인이 주절주절 이야기했을 리는 만무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책방에 나와 있는 워렌 버핏 관련 책들은 대체로 보면 버핏이 이제 그 주주총회가 되면 연차 보고서를 발행하잖아요. 네. 연차 보고서 발행할 때 나는 시장을 어떻게 봤고 어떤 식으로 투자했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종목을 고르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그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종목을 고르는지. 근데 2000년대 중반에 아주 재미있는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 책 이름이 버핏톨로지예요. 원 제목이. 네. 그러니까 버핏 학이죠. 근데 그렇게 저기 그 제목을 써서 번역을 하면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좀만요. 아직 비밀. 예, 좀 말씀 더 드리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책 제목이 우리 이제 번역된 제목이 주식 투자 이렇게 하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제가 그 읽어보고 있는데 너무 새로운 관점으로 종목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버핏은 기본적으로 복리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복리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도 독점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종목을 고르고 어떻게 이제 그 계산을 해서 종목을 고르는지를 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죠. 도대체 누가 썼을까? 딱 봤더니 저자가 메리 버핏이에요. 메리 버핏이요? 예, 둘째 며느리입니다. 이혼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왔더니 많은 기자들이 와서 버핏가에 있었던 가십, 어떻게 살았고 뭘 먹고 살았고 이런 걸 좀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메리 버핏이 무슨 억하심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버핏가의 투자의 범위를 다 알려줄게 라고 해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좀 계산이 나옵니다. 이혼하고 성을 안 바꾼 거는 약간 노린 수도 있었지 않나? 뭐 그때까지는 이제 그 책 낼 때는 아마 이제 그렇게 해야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근데 그 책이 사실은 네. 많이 안 팔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들은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책 읽는 거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그 책이 안 팔렸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투자의 비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워렌 버핏이 딱 제시하고 있는 기업의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유형이 바로 톨브리지형이에요. 톨브리지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이름에서도 우리가 이제 연상할 수 있는 게 톨게이트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브릿지에, 다리에. 지금 이제 서울에 그 한강을 이 강남북 오고 가는 그 다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다 없고 하나만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게 독점이죠. 독점이죠. 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톨게이트가 있는 거예요. 요금을 내고 가야 돼요. 강남북을 지나다닐 때마다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독점 기업은 무조건 다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톨브리지형에 숨어 있는 이 일리지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미래의 사업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보세요. 톨게이트 내가 저기 요금 받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쵸. 뭐 봄 되면 저기 페인트 칠 한번 새로 하는 거 그런 거를 제하면 추가 투자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벌어들이는 돈이 모두 다 주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런 그 돈을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얘기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잉여 현금이 많으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미래의 먹거리를 또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배당을 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버핏의 이야기는 이제 그 돈을 벌어서 추가적으로 자본적 지출을 하지 않는. 네. 우리 이제 전문가들 나와서 뭐 캐펙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캐피탈 익스펜디처라고 해서 이제 자본적 지출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난 한 해 영업이익이 한 60조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 네. 뭐 아직까지 다 발표는 안 됐지만 그럼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삼성전자는 60조짜리야 영업이익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증설하고 그리고 이제 휴대폰 만드는 것도 모델 개발하면서 한 30조를 썼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 남은 돈은 30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30조짜리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영업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네. 하지 않고서도 돈을 쭉쭉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업. 이게 바로 이제 톨브리지형이다. 그래서 네. 이런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찾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얘기만 들었을 때는 진짜 그런 회사 있으면 거기에 투자해야겠다 싶어요. 미래 추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독점적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잉여 현금이 또 많은 기업. 워렌 버핏은 그런 기업을 찾았나요? 워렌 버핏이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유형화를 시켜 놓은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버핏의 이야기입니다. 상표 가치가 높고 단기간에 소모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좋아요. 왜냐면 이제 단기간에 소모되지 않는 기업은 재투자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좀 뭐한 얘기지만 우리 이제 그 주린이들 중에서도 이제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온 지 하도 오래돼서 네. 옛날 얘기처럼 들리지만 군대 가면 전화기가 있어요. 까만색 전화기. 예. 근데 그거를 좀 새 거로 바꾸려고 집어 던져도 네. 안 깨지는 거예요. 어, 내구성이 최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제대하고 나와서 이제 주식 공부를 하면서 그 기업이 먹고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기업을 봤더니 그 기업이 동양정밀 OPC라는 회사인데 묻어놨어요.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깨져야 되는데 네.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이거 이제 농담입니다만은 요즘에 가장 걱정하고 있는 저희 산업이 바로 LED 조명 사업이에요. 너무 오래 가서. 반영구. 속된 말해서 미친 거죠. 네네. 적당히 꺼져야지 새로 바꿀 거 아닙니까? 그쵸. 물론 써보니까 적당히 꺼지든 망가지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소모되는 제품도 그래 계속 재투자를 하고 그쵸. 또 그 재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버핏 시대에는 대중 광고 매체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에 와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SNS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좀 다른 것 같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먹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남들은 하기 싫어하지만 꼭 필요한 거, 뭐 벌레 잡는 거, 그다음에 장례업, 폐기물 처리업, 이런 것들도 그러네요. 그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워렌 버핏도 평생을 통해서 딱 찾아놓은 기업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그쵸. 독점이죠. 네. 뭐 다른 회사가 있긴 하지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카콜라는 이제 뭐 버핏 얘기로는 죽을 때까지 팔지 않겠다. 그런 기업이고. 그래서 상표권이 있고.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시장에서 과연 그런 기업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네요. 어찌됐든 뭐 요즘에는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네. 이런 것들은 한번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 수가 많으니까 네. 해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예. 톨브리지 기업을 찾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미국은 대표적인 기업으로 코카콜라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독점하고 그리고 미래 산업에 추가 투자하지 않고 잉여 현금이 많은 기업 중에 톨브리지 말고 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결국은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없는 그 기업은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출이 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면 이익도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좀 꼽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LPG가 아니고요. 네. LPG 가스가 아니고 네. LTPG. LTPG. 이걸 영어로 하면 이제 Long Term Profitable Growth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수익성 있는 이 사업을 하는 그런 이 기업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기업들은 그 영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팔릴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팔릴 수 있는 물건. 네. 근데 최근에 그 IT 기업들을 보면은 요즘에 이제 그 대부분 IT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IT 기업들을 보면은 라이프 사이클들이 다 짧아요. 제품에. 우리는 이제 그 휴대폰을 한 2년 반, 올해 이제 그 2년 지금 월세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체로. 그러니까 2년 반, 뭐 좀 많이 쓴 사람은 3년, 또 이 얼리 어답터들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사람들이 네. 있거든요.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모델이 계속 바뀌어 나옵니다. 계속.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들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과연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을 쭉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라이프 사이클이 긴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어렸을 때도 저기 쓰고 있었고 지금도 쓰고 있는 내지는 먹고 있는 이런 저기 이 제품들이 있죠. 뭐 우유? 바나나 우유, 네, 목욕탕 갔다 오면 네. 저기 저 아빠들의 로망 그거 아닙니까? 아들이랑 같이 목욕탕 갔다 와서 바나나 우유 하나 빨고 나오는 거. 뭐 우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그렇고요. 라면, 라면, 신라면, 뭐 그죠? 초코파이.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주가를 보세요. 농심이라든지 오리온이라든지 빙그레라든지 롯데제과 그리고 동원 F&B. CJ 뭐. 예. 네. 그런 기업들의 저기 그 주가가 고주가인 것은 바로 그런 저기 이 스테디 셀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저기 찾아가지고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이미 그 기업들은 가치 실현이 다 된 거예요. 가치 실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뭐 템베거나 이런 식의 저기 그 종목이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앞으로 길게 쓰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그건 이제 각자의 몫입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 재테크책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저기 그 미래 사회에 대한 저기 그 관심, 기술에 대한 관심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고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최근에 IT 기업들을 보면서 자칫하면 속된 말로 네. 지뢰를 밟을 수 있다. 왜냐면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한번 딱 단절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그 기업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저기 오래전 예는 그렇고 우리가 이제 투지폰 있을 때 네. 셀룰러폰 당시에 저기 이 최고의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이 제일 갖고 싶어했던 폰이 있어요. 2007년, 2008년 그 사이에 카메라폰 같은 카메라폰 이거 딱 이야기하면은 초콜릿폰이에요. 뷰티폰, 초콜릿폰. 초콜릿폰. 네. 그죠? 그거 투지폰인데도 슬림폰이고 다 들어있는 거죠. 그게 한 100만 원? 그 정도 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아이폰이 딱 나온 거예요. 스마트폰이. 근데 그거 초콜릿폰을 만든 데가 LG전자였거든요. 네. 근데 스마트폰이 딱 나왔을 때 삼성은 잽싸게 따라 붙었습니다. 옴니아부터 시작해서 갤럭시 시리즈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LG전자는 스마트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그 2010년 전후에서 우리 주위에 팔린 물건이라고는 다 스마트 디바이스밖에 없어요. 스마트폰, 태블릿 뭐 이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네. 당시에 애들 입학하고 졸업할 때 곰돌이 인형 사준 사람은 없어요. 다 이제 스마트폰에 아이패드 뭐. 네. 그래서 LG전자가 그때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가가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LG전자였기 때문에 버틴 것이지 과거에 중저가 폰을 나왔을 때 대응하지 못했던 펜텍은 부도가 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라이프 사이클을 보실 때 라이프 사이클이 긴 것을 꼭 찾아야 되고 짧은 것이 혹시 있으면 라이프 사이클에 단절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냥 조통기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이렇게 또 라이프 사이클까지 이제 기업을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앞서서 워렌 버핏 얘기를 했었는데 이 외에도 이제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거 좋다 이렇게 얘기한 투자 대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또 누구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그 중에 이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한 분이 바로 이제 피터 린치입니다. 뭐 피터 린치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거기 그 책을 쓴 사람이죠. 그렇죠. 그 네.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 네. 하지만 이 양반이 가장 이 펀드 매니저로서 정점에 있을 때 그만뒀어요. 나는 가족에게 돌아간다. 예. 근데 꼭 돌아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가족 곁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내가 좋아하는 기업의 유형이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기업. 그리고
독점적인 기업.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하고 독점. 있어요. 예. 뭐첫 번째 보면 이제 회사 이름이 하찮게 들린다. 음. 요즘에 보면 무슨 저도 이름을 들어도 모르는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막 영어 막 저기 약자로 쓰고. 근데 여기에 무슨 공업사.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야 저거는 뭐 뭐 하는 회사겠구나 대충. 예, 예. 그러면서 공업사 그러니까 뭐 공장처럼 생각하고 예, 그렇게 하는데 이런 저기 그 기업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좋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하찮아 보이고 따분한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는 주변에 경쟁자가 없습니다. 경쟁자가 없고 무언가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질의 사업을 한다. 장려형. 우리나라의 저기 그 한 해 평균 저기 그 사망자가 한 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많은 장례식장이 다 먹고 살아요. 제가 이제 한번 저기 그 이 장례식장에 저기 그 이 사업 계획서를 한번 저기 그 써준 적이 있었는데 네. 수익률이 대단합니다. 뭐 수위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그 적어도 한 50배 정도 저기 이 마진이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모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벌레 잡는 거, 세스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저기 그 사람들한테 저기 이 혐오감을 일으키죠. 하지만 주주들한테 벌레 잡으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주주들한테 저기 그 장례 서비스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돈을 잘 버는지 안 버는지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모기업으로부터 독립된 거, 이제 스피노프라고 하죠. 이제 그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거 말고 사업부를 완전히 떼가지고 독립시킨. 예.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을 길러봐도 나가서 독립이 될 만한 애들은 독립시키죠. 네. 하지만 나가서 굶어 죽을 것 같은 애들은 독립 안 시킵니다.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거. 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지 않는 거. 여기는 기관 투자가들이 수급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한번 딱 이야기 되기 시작하면 수급이 싹 몰려들으니까 좋은 거고. 그다음에 성장이 전혀 없는 업종에 있는 것.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성장이 없는데 그거 좋아. 그게 아니고요. 성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업을 안 해요. 혼자 저기 그 땅 짓고 헤엄치고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독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틈새, 니치 마켓에 있는 것들. 또 한 가지 이제 사람들이 꾸준히 사는 물건을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업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이 과거에 퍼스널 컴퓨터가 막 저기 나올 때, 그걸 막 확산될 때, 그때 이제 이 컴퓨터 본체에 보면은 다 써붙여져 있는 게 있어요. 인텔 인사이드. 맞아요. 네. 여기도 지금 노트북에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거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유용화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피터 린치도 그렇고 워렌 버핏도 그렇고 맥은 같아요. 그러네요. 비슷한 면이 있어요.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피터 린치가 좋아하는 기업 유형까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뭐 대가들의 비법 말고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이제 어떤 기업들이 경쟁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경쟁에 이렇게 휘말리기 시작하면은 그 기업은 반드시 도산을 합니다. 그렇죠. 뭐 가격 경쟁, 출혈 경쟁 네.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여성분들 많이 입으시는 의류 업체들 네. 세일하잖아요. 네, 네. 세일하면 그다음에 없어져요. 과거에 이제 8, 90년대 여성 브랜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논노였어요. 예. 근데 갑자기 세일을 하더라고요.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청바지. 네. 청바지 한때 유행했잖아요. 네네. 청바지도 세일하지 않기로 유명했었는데 그래도 세일하기 시작하니까는 청바지 업체들 전부 다 힘들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 경쟁을 하지 않으려면 뭔가 내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려면은 내가 있는 산업 안으로 남들이 못 들어와야 돼요. 진입 장벽이 높은. 그렇죠. 네. 예. 아주 어려운 용어입니다. 진입 장벽. 왔다 갔다 누구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이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을 구성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규모의 경제예요. 네.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코스트가 다운되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에게는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평생을 이제 저기 공부하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제가 이제 실직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노가다를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자면 그렇죠. 예를 들면 네. 그랬더니 저기 이 구멍을 뚫어서 나사를 박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되겠습니까? 어렵겠죠. 하지만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한 달 동안만 똑같이 일을 하면은 눈 감고도 뚫습니다. 그게 바로 학습 효과고 그러면 생산성이 올라가잖아요. 코스트가 다운되는 거예요. 어떤 저기 그 산업에서 특정 기업이 이 비용 우위에 있다. 이거는 굉장한 페이버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같은 가격을 받으면 이익률이 높죠. 내가 상대를 죽이고 싶으면은 그러면 이제 같은 이익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내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좋은 것이고 또 제품 차별화. 근데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그냥 제품으로 경쟁하자. 네.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제품 차별화를 가지고 글로벌리 가장 저기 그 수익을 많이 냈던 기업이 바로 애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하고 iOS 진영하고 이제 있잖아요. 네. 안드로이드하고 iOS 그러니까 그 안드로이드 폰하고 운영 체계가 다른. 네. 네. 결정적으로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보세요? 자꾸 뭔가 사게 만드는 차이점이 있죠. 뭔가 주변 기기나 다 사야 되고. 네. 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네. 많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네, 네. 하지만 그 써본 사람들은 보안입니다. 아, 보안. 네. 아, 그리고 그 기기들끼리는 굉장히 잘 유동이 네.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동기화를 시키지 않으면 아이메시지를 사용했을 경우에 절대로 저기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2010년대인가 그때 저기 그 미국에서 테러 사건이 있었거든요. 총기 테러. 근데 이 총기 테러범들이 이 아이폰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FBI가 이 테러범들을 전부 다 사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폰을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열어봐야지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네, 안 열려요. 네, 아시지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네. 패턴 하다 보면 5번 잠겨서. 틀리면은 딜레이, 음. 10번 틀리게 되면은 완전히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FBI가 9번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저기 그 10번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플한테 가서 이거 그 뚫을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들어 달라. 네. 애플이 노 했어요. 그랬더니 FBI가 자꾸 와서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애플이 연방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FBI한테 그거 좀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연방법원에서 하지 마! FBI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하나로 애플은 명성을 얻은 거예요. FBI조차도 뚫지 못한 철동 보안.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이듬해 네. 이스라엘 업체가 백도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업체라고 하는데 뭐 저는 제 생각은 제 추측은 애플이 만들어주지 않겠나. 우리도 요즘에 저 범죄 수사할 때 아이폰 안 열리면 이스라엘로 보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보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아이폰을 씁니다. 그게 이제 차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체 시장 점유율이 애플이 20%가 안 돼요.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자본 소유량이 많은 저기 그 업체들은 못 들어가죠. 예를 들면 뭐 중화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항공기, 항공운수, 비행기 저기 일산하에도 몇천억씩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저기 뛰어들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통 경로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부의 제도적인 진입장벽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도적으로 독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한전, 그렇죠? 한국전력, 그다음에 KTNG, 그리고 가스공사. 네. 또 하나 있다면 강원랜드. 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저기 그 제도적으로 막아주고 있으니까 요 안에서 한번 저기 그 종목들을 연상을 하면서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